안녕하세요. 유스케의 니카야입니다. 오늘은 3일째 되는 날을 맞이해서 스트레스 포스트잇지를 가지고 저희가 스트레스를 분류하고 스트레스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 포스트잇인데요. 제가 보내드린 택배 안에 들어 있었을 텐데 제가 5월 22일에 스트레스 컴퍼니 대표님이 강연하시는 강사과정 수업을 듣다 왔어요. 그날 아주 수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업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정말 저의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활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준비물은 그냥 펜과, 저는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두꺼운 매직을 준비했고요. 펜과 포스트잇만 꺼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포스트잇 한 장당 나의 스트레스 하나씩만 적는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육아, 살림, 회사 일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육아라면 아이의 훈육 문제, 20개월, 30개월 아이의 배변 훈련 문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살림 하시면 안 되고 빨래, 설거지, 청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적으셔야 되고요. 이제 직업을 가지신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 일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 일 하시면 안 되고 부장, 김부장이 나를 자꾸 쫀다. 아니면 변해가는 업무들, 디지털화 되어가는 업무들. 아니면 90년생들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힌다. 그죠? 후임들의 반격.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죠? 기억이 나시는 대로 스트레스를 한번 적어보실 거예요. 제가 저의 스트레스를 한번 적어볼게요. 저의 스트레스는 감염, 내장 문제, 공감염, 특히 이제도 항공산화, 공감다. 자, 여러분, 제가 저의 스트레스를 한 장당 하나씩, 포스트잇 한 장당 하나씩 한번 써보았어요. 총 13개가 나왔어요. 총 13개가 나왔는데 어떤가요? 많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작아 보이시나요? 예, 제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한 장당 구체적으로 하나의 스트레스를 쓰셨으면 그 다음 활동은 저기 OX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보이시죠? 이 스트레스들을 과연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할 수 없을 것인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분류를 해볼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면 O 쪽에 분류를 하실 테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나의 능력 밖이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X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분류를 해볼게요.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된 것 같아요, 저는. 자,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OX 부분이 이제 나눠졌어요. O 부분의 첫 번째 스트레스는 코로나 감염. 코로나에 감염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조심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 해결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O에 뒀어요. 그 다음 돈, 머니 파이프라인이라고 써있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저희가 3, 4월 수입이 0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방에만 의존을 해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된다에 대한 압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모임도 해보고 있고 블로그도 키우고 있고 블로그 수익화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건강, 피곤함. 제가 둘째가 늘 업어달라고 해서 허리도 너무 아프고 늘 피곤함에 좀 쪄들어서 사는 편인데 아무래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죠? 바빠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리 비슷한 문제고요. 그 다음 나의 게으름 벼락치기. 저 항상 일을 미루거든요. 이 부분도 저의 의지에 따른 문제고 부모님 노후는 저희가 3남매이긴 한데 저희
그 가장 어린 남동생의 경우는 아직 장가도 안 갔고 자기 스스로 장가를 갈 수만 있다면 사실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동생에게 의존을 할 수는 없고 언니는 시집을 갔고 외벌이인 가정에서 그저 살림만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압박도 저가 늘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영어 강사를 한다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능력이 저에게 족쇄가 돼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이거는 이게 사실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공방 운영 중에서도 학부모 상담. 제가 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화끈하고 거짓말을 못해요. 솔직해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 상담 일이 너무 힘들어요. 대개 자녀는 이런 단점을 가졌으니까 부모님께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야 돼요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돼요. 하면 공방이 문을 닫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단점을 못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의 단점을 얘기하려면 10가지의 장점을 얘기를 한 후에 하나의 단점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돼서 이제 나아지긴 했는데 갈수록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의 스킬의 문제인 것 같고. 부동산 투자. 제가 부동산 투자를 공부한 지 2년, 그 다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거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잘 된 것도 있고 잘 못 된 것도 있고 뭐 수입이라고 할 것은 되게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부동산 투자도 저의 머니 파이프라인의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남편 나 다이어트, 이거는 저희의 의지의 문제죠. 저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리고 첫째 딸, 저희가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첫째 딸이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1등으로 좋다고 말하지만 엄마는 준이를 더 좋아하는 걸 난 다 알고 있어. 엄마 지금 그냥 나 들으라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7세인데.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동생을 예뻐하는 게 눈에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로 네가 1등이야 네가 1등이야 라고 해도 얘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X 섹션을 보시면 2차 팬데믹, 가을에 코로나가 2차 팬데믹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3, 4월 수입이 0이라서 10년 전에 그 열어놓았던 청약 통장까지 깨면서 정말 밤에 잠을 못 자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이런 일을 또 겪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번 한 번은 어떻게 버텼는데 가을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래서 2차 팬데믹이 오기 전에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압박이 있다 보니까 머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압박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2차 팬데믹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자체는 이거는 뭐 자연재해지 뭐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인재긴 하지만 사실 어쨌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X에 뒀고요. 남편과 재택근무도 저희가 지금 뭐 3, 4월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상가를 내서 나간다거나 이런 거 꿈도 꿀 수 없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랑 저랑 잘 살아야 되겠죠. 엄마 건강. 저희 엄마가 아버지는 병원을 너무 좋아하셔서 병원 중독자고요. 어머니는 병원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병원을 안 가세요. 단적인 예로 지난달에 저희 어머님이 그 식당을 하시는데 뜨거운 육수를 등에 이제 잘못 쏟으셔서 등에 화상을 입으셨대요. 그런데 그 일이 있었던 일을 자식들한테도 아무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2주 동안 약국에서 약만 받아서 항생제 먹고 뭐 연고를 바르고 이렇게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같으면 그런 일에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엄마랑 싸우고 엄마 왜 그러냐 뭐 덧나면 어떡하냐 감염이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늦게라도 병원에 데려가고 막 설득을 하고 이랬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저도 내일 모레 40인데 우리 엄마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뭐 건강검진이나 뭐 아니면 건강체크나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을 놨어요. 제가 마음을 놓지를 않으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 가정을 꾸렸는데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특히 너무 고집도 세신 분이라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거든요. 저희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그죠? 그래서 이 오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잘 이제 개선을 해나갈지 그저 플랜을 짜시면 돼요. 액션 플랜을 짜시면 되고 이 세 개는 우리 엄마 지겨워 죽겠어. 우리 엄마 지긋지긋해요. 정말 말을 안 들어. 병원을 안 가요. 근데 저는 포기했어요. 포기했어. 40년 만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재택근무 이것도 뭐 그죠? 학원이 더 커지면 공부방이 학원화돼서 학원이 더 커지면 그러면 사실 또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스트레스가 또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포기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신랑과 집에서 24시간 재택근무를 해도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팬데믹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찢어버려. 어차피 내가 안 돼. 그죠?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꺼져. 확 찢어버리세요. 어차피 내가 못해요. 이거 걱정해봤자 노 포인트야. 노 포인트. 걱정을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를 바꿔요? 못 바꿔. 우리 엄마는 6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도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조망을 하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서 내가 어떤 날은 이런 기분을 느끼고 이런 기분을 느끼고 이런 압박을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눈에 나의 마음, 나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조망하는 왜 서리 님도 싱크와이즈 강의를 할 때 조망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한눈에 나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조망을 하고 나니까 객관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보다 이성적으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겠어 라고 보다 현실적인 솔루션을 생각하는데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비슷한 것들은 뭔가. 첫째, 딸에 대한 문제는 가족에 대한 문제. 코로나 감염은 안전에 대한 문제죠. 안전. 그리고 뭐 머니 파이프라인, 부모님 노후,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은 돈에 관련된 문제예요. 저는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부모님이 늘 편안하지 않은 상태시다 보니까 늘 돈에 쫓으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날을 좀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올지 봐야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 나의 다이어트 이거는 저희 의지 문제. 그 다음 나의 건강 피곤함 이것도 제가 운동을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걷고 줄넘기라도 좀 하고 그죠? 그 다음 나의 게으른 벼락치기 이것도 다 그냥 저의 의지에 관한 문제. 여기는 안전에 관한 문제, 여기는 돈에 관한 문제, 이 라인은 나의 의지에 관한 문제. 그죠? 그리고 시간관리 역시 나의 의지에 관한 문제. 그 다음 공부방 운영, 학부모 상담 이거는 비즈니스에 관한 문제인데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학생이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어머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모든 감정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일단 묻게 되고 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경 쓸게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전에는 저는 정말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를 상담하는 일이. 그런데 코로나가 고쳐졌어요. 코로나가 저에게 시련도 줬지만 저의 애티튜드 그죠? 제가 이 업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나아지고 있어요. 학부모 상담. 제가 뭐 지금 벌써 5년째니까 스킬도 늘었지만 이 태도 자체가 우리 집에 학생을 보내줘서 우리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해주는 그 학부모님이 일단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첫째 딸, 이 부분은 제가 딸내미한테 더 신경을 써야겠죠. 우리 딸.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자기를 덜 사랑한다고 느끼는 우리 딸에게 더 관심을 줘야 돼요. 그래서 5의 남은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다시 재분류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상의 문제, 마스크 잘 쓰고
항상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사람 많은 곳에는 외출 삼가하고 이런 안전 수칙을 제가 구체적으로 쓰면 되겠죠. 액션 노트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돈에 대한 거 휘클럽 활동 더 열심히 하고 그죠? 소모임 활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것도 저의 머니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고 부동산 투자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긴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죠? 그리고 제가 블로그도 하는데 블로그도 뭐 체험단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광고 글을 올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쏠쏠하게 또 작은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 나의 건강, 다이어트, 벼락치기 하지 않기 이거는 저의 의지 문제죠. 제가 제 자신과의 싸움을 더 강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학부모 상담하는 부분 제가 태도를 바꿨더니 요새 너무 편하거든요. 이 일 자체가 많이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를 코로나가 나에게 준 이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첫째 딸, 우리 첫째 딸 제가 더 신경 써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이 활동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한 장당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한 장당 하나만 쓰셔야 되고 넓은 테이블 위에 쫙 펼치세요. 쫙 펼치시고 거리를 두고 나의 스트레스를 조망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분류하시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let it go 보내세요. 보내세요.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내가 못해. 그죠? 저의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세요. 나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스트레스를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5회 남은 항목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항목 중에 비슷한 것들이 있는지 또다시 재분류를 시키세요. 재분류를 시키시고 그 재분류를 시키신 후에 각 항목당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노트에도 적어보시고 그죠? 아니면 뭐 벽에다가 붙이시거나 그죠? 뭐 화이트보드에 적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게 나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사람이 걱정만 할 때보다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뭔가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션은 스트레스 포스트잇을 이용한 스트레스 분류 작업. 나의 스트레스를 전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조망해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꼭 해보시고요.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